그 단기별 품목 관세, 뭐 자동차 15%다, 철강, 알루미늄 50%다. 이걸 어떻게 좀 더 떨어뜨릴 거냐. 그 조선소를 하나 건설하는데 뭐 기껏 좀 몇 조밖에 안 될 텐데 거기에다 무슨 수백 조를 갖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배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하면 그 물류비를 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이게 산업도시로만 되느냐? 그게 아니지. 전 세계에서 최근까지 신도시 건설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규모. 지금 우리가 그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을 하면서 3,600억 불을 투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60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미국에다 투자하면 우리 국내는 뭐 먹고 사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또 재계도 그렇고 언론도 뭐 이렇게 보면 그 단기별 품목 관세, 뭐 자동차 15%다, 철강, 알루미늄 50%다. 이걸 어떻게 좀 더 떨어뜨릴 거냐. 여기에 지금 아주 그냥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게 급한 일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작 한미 협상의 본게임은 아직 안 왔습니다. 저는 그 본게임이 3,600억 불 투자에 달려있다고 봐요. 우리 정부도 3,600억 불을 어떻게 쓰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유튜브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데 3,600억 불 중에서 2,000억 불은 이제 떼고 이 1,500억 불이 조선재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조선소를 하나 건설하는데 뭐 기껏 좀 몇 조밖에 안 될 텐데 거기에다 무슨 수백 조를 갖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1,500, 200조가 넘는 이 돈을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하는데 다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의 용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1,500억 불이라는 돈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거냐? 이건 1, 2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0년, 20년 동안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200조라는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그 200조라는 투자를 다 할지 안 할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스가를 미국이 요청해서 우리가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미국이 제안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해갖고 오히려 제안을 할 수도 있죠. 이제 우리가 미국이 이번에 했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에다 그런 제안을 이제 개발협력 플랫폼이 됐으니까 그런 제안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500불이라는 투자에 뭐 몇십 조는 이제 조선소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시설을 설비를 바꾸고 뭐 또 더 확장하고 설비를 늘리고 하는 데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조선 산업이 현지에서 경쟁력을 올리려면 반드시 그 조선소 하나를 제대로 짓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 조선소에 납품하는 기자재 클러스터가 다 형성이 돼야만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저기 해외에서 또는 한국에서 기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헤비하고 벌키한 거를 배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하면 그 물류비를 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과거에 한진인가요? 필리핀의 수빅 조선사를 인수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때 뭐냐? 인건비만 싼 걸로 했고 나머지 전부 다 거제 쪽에서 기자재를 만들어가서 하는데 그 수많은 그 엄청난 그 거리의 물류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미국에서도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려면 그 조선소가 있는 필리 조선소가 있는 그 지역에 거대한 클러스터가 진출이 돼야 돼요. 그럼 그 클러스터를 각자 나가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그럼 한 지역에 우리가 몰아줘야 된다고. 그래야 유틸리티 비용, 자기 공장이 부지를 사용하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 효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지금 자기한테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기자재 업체들을 나라 국가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조선 기자재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돼요. 제2 거제 조선 산단, 제2 울산 산단을 미국에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데 돈이 투자가 되겠죠. 왜? 땅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걸로 또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조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조선 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후 인프라가 다 따라줘야 돼요. 기자재 산단 산업 단지도 하나의 인프라지만 물류, 도로, 전력 이런 게 다 따라 그 다음에 인재도 육성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도 조선 대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각종 이 조선 인프라가 다 따라주려면 이게 바로 뭐냐? 산업 도시예요. 그러면 미국에다가 조선소 하나를 건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돈을 더 확장을 해서 조선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그걸 더 확장해서 조선 산업 도시를 여기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조선 산업 도시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이 조선 산업 도시
도시가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이 되게끔 우리 국내에다 경제 특구 많이 만들잖아. 일본이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올 때 만든 게 뭡니까? 마산 특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마산 일본의 거점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거지. 한국의 모든 자영업 뭐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 이런 중소기업들도 언제든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을 하나 만드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특구로 해서 그 나라 우리가 왜 1,500억 불을 투자를 하니까 그 투자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이 소위 말하면 산무라고 하죠. 무관세, 관세가 없게. 이 지역에 들어오는 기자재들은 다 관세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비자 쿼터를 특별히 준다. 우리 지금 미국 비자 받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는 뭐 1년에 뭐 2만 명, 3만 명 엔지니어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국제 멘토로. 그럼 그 무비자, 비자 쿼터, 무비자는 안 되겠지만 비자 쿼터를 그 제한을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딱 우리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규제가 없다 얘기는. 특구니까. 그래야 많은 기업들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보십시오. 이 도시, 산업 도시 하나를 만드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된 역사를 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국가 산단 한 30여 개 국가 지역별로 만들어가지고 그 국가 산단이 물량이 올라가고 발전하면서 주변에 산업 도시가 돼가지고 포항이 철강 도시가 됐고 거제도가 조선 도시가 됐고 대구가 섬유 도시가 됐고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럼 이 산업 도시라는 거는 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다 이거지. 그럼 이 도시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는 도시는 제조와 건설업의 합작이에요. 제조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아날로그 제조도 있지만 그 IT 각종 이제 그 솔루션들이 들어가는 그런 제조업도 있겠죠. 그럼 이 제조업과 건설업의 합작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한 4,450만 정도 일자리고 건설업이 한 200만 정도인데 지금 건설업이 무지 어렵잖아요. 다 지금 뭐 내수가 이제 정체되어 있으니까 죽고 있는데 이 제조업과 이 건설업의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게 이 산업도시 건설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이게 산업도시로만 되느냐? 그게 아니지. 전 세계에서 최근까지 신도시 건설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규모로. 우리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1기, 2기, 3기 신도시를 운영해오면서 이 각종 도시 솔루션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돼 있어요. 이걸 AI를 돌려가지고 신도시 전 세계 미래 신도시 플랫폼을 대한민국이 장악을 할 수 있어요. 그 샘플을 미국에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모든 건설업 제조기업들이 없던 일감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투자하는 돈이니까 1,500불 투자도 여기서 일부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땅을 다 삽니다. 왜? 지금은 여기가 필리 조선소가 이게 러스트 벨트가 됐기 때문에 땅값도 싸고 또 뭐 그 건물들도 다 공실률이 지금 엄청 높아요. 이걸 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우리 리스하는 기업들이 가서 사고 또 뭐 건설업체들이 들어가서 또 사서 레노베이션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판교에 이런 데 그 스타트업 첨단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의 미국 지사도 갖다 열어놓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값이 안 올라갑니까? 이 개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30년, 50년 타임을 가지고 건설을 해서 이걸 경제 특구를 만들면 저 대한민국, 저 세계의 수도인 미국에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만 합니까? 사우디에도 하고, 베트남 하노이에도 하고, 어디에도 하고, 어디에도 하고. 그럼 이 제조업이 기반이 돼가지고 어차피 하기로 된 투자인데 이 제조업이 투자가 마중물이 돼서 여기 어마어마한 새로운 일감을 일으키면서 국내에 직접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은 대한민국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3,600억 불이라는 게 왜 그러면 미국이 관세 전쟁을 때렸느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무역 흑자를, 지들이 무역 적자를 내니까 관세를 때린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저 3,600억 불이라는 게 경제 규모로 보면 일본하고도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역 흑자 규모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깎는다 해서 깎은 게 이제 3,600억 불이란 말이지. 그럼 기왕에 3,600억 불을 투자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역 흑자를 내는 한 관세 전쟁은 안 끝납니다. 그럼 앞으로는 무역 흑자를 내가지고 미국하고 장사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개발도상국들은 다 물건을 만들고 팔아서 무역 수지 흑자로 부를 축적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가 축적이 돼서 선진국이 되면 무역 수지 흑자행에서 국제 수지가 소득 수지와 서비스 수지로 바뀝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역 수지에 의존하는, 무역 수지 흑자에 의존하는 개도국형 경제에서 소득 수지, 서비스 수지로 바뀌어지는, 흑자국으로 바뀌어지는 선진국으로 전환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3,600불도 많이 정리, 미국이 너무 했니 안 했니, 그건 뭐 이미 떠난 배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3,600불을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무역수지 흑자체제에서 소득수지, 자본수지, 글로벌 집적 효과를 내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식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고 국부 창출의 메커니즘을 바꿔내는, 산업의 구조를 바꿔내는, 지역 소멸을 막는 그런 아주 파워풀한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 개인의 경제도 결국은 국가 경제의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국민 하나하나의 삶이 국내에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거기에 연관해서 우리한테 지금 그 영향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어떤 국제 질서의 통상 전쟁과 같은 이런 변화가 이게 이제 마스터 변수가 돼서 국내의 일자리 문제, 내 경제 문제 이런 이제 종속 변수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글로벌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업 공동화가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그 기존 우리 경제가 성장 팽창기에 있을 때에 잘 먹혔던 그런 정책들, 그런 어떤 사회 통념적인 성공 방식 이런 것들이 이게 시대가 바뀌면 역기능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침체에 빠져서 과도기를 이렇게 긴 20여 년 동안을 보내고 있는 거는, 새로운 S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과거 경제관에 빠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기본 상식, 사회 통념이 특히 이제 산업 공동화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한 길을 막고 있다. 오히려 규제 때문에 뭐 새로운 성장을 못하고 뭐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이 정책 입안자들,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이 학계 석학들이나 또는 뭐 정부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관념이 법안 규제보다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이제 의견들도 좀 많이 좀 피력을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